매력적인 종로 여행 두 번째 코스도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미학을 가득 담고 있는 곳으로 제가 준비했는데요. 한옥 지붕이 멋스러운 박물관 내부로 들어서자 은은한 풀향기가 느껴지는 이곳. 햇볕에 잘 말린 갈대와 볏짚 등 다양한 천연 재료들이 단정하게 자리 잡은 이곳은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했던 짚풀 생활사를 전하는 박물관입니다. 제 뒤에 그 다양한 볏짚이 보여요. 종류가 매우 많은데 제가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짚과 풀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좀 구별을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짚이라고 하면은 일단 저희가 곡식을 이렇게 논이나 밭에 많이 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추수를 하고 나서 이 삭은 다 털어서 사람들이 먹고요. 남아있는 줄기나 잎사귀를 말리면은 이제 이거를 짚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벼의 줄기를 말리면 이제 이런 거를 볏짚. 보리의 줄기를 말리면 보리집, 밀의 줄기는 밀집 이런 식으로 이제 집을 구별을 할 수 있고요. 근데 또 다른 하나는 풀이라고 하는데 이제 자연에서 야생으로 자라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대나무, 갈대, 칡, 부들 뭐 이런 동물들을 이제 말려가지고 사용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풀이라고 하죠. 설명을 들으니까 이 재료에 대한 지식이 쏙쏙 쌓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각가지 쓰임도 다르잖아요, 선생님. 네네네. 어디 쓰이는 건가요?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볏짚을 들 수가 있는데 볏짚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가집 그 지붕을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요. 또는 여러 가지 그릇이나 바구니 같은 그런 이제 다양한 생활 용구들을 사용을 하는데 풀의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은 각각 사용이 또 달라서 뭐 되게 질기거나 뭐 이런 껍질들을 벗겨서 쓰거나 그래서 조금 더 튼튼하고 질긴 것들을 만들 때 사용을 했고요. 전시관을 둘러보니 짚풀로 못 만드는 게 있을까 싶을 만큼 다양한 생활용품들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찾는 요즘 트렌드에도 딱 맞는 조상들의 지혜. 그 속에 담긴 역사의 깊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농촌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게 가마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역시 이 전시관에서 제가 아는 가마니가 딱 있는데 그런데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가마니 옆에 섬이라고 있는데 섬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섬이 뭔가요? 박물관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약간 이거를 두 개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자,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사용을 했던 곡식을 담는 그런 그릇으로는 이 섬이 원래 원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섬이라고 하는 거는 가마니보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크기는 조금 더 커요. 그래서 크기는 크지만 여기 안에 보시면 짜임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마니는 되게 촘촘한데 섬은 약간 이렇게 엉성하게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조상들의 곡식을 보관하는 방법이 이렇게 알을 완전히 껍질을 벗겨서 알만 보관하기보다는 이제 먹을 때마다 껍질을 벗기는 도정을 했기 때문에 이삭채나 아니면 약간 큰 알맹이의 곡식들을 여기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섬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이게 가마니로 바뀌게 된 계기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쌀들을 이제 일본에서 많이 빼앗아 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쌀을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섬에다가 담아서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무겁기도 하고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엉성하게 빠질 수 있어서 알맹이를 옮기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당시에 일본에서 쓰고 있었던 가마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강제로 들여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농부들에게 가마니 틀을 나눠주고 이제 억지로 가마니를 좀 짜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쌀을 담아서 싣고 나가는 이제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1900년대 초반, 1890년대 이때쯤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마니가 많이 사용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뚝딱 만들어 사용했던 생활용품들은 지금 봐도 멋스러움이 가득한데요. 게다가 기능성까지 매우 뛰어났다는 사실. 선생님, 여기 닭 모형도 있고 강아지 사진도 있고 뭔가 가축 관련된 이 물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제 눈에 먹을 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달걀꾸러미가 가장 눈에 띄거든요. 근데 달걀꾸러미가 어떻게 저렇게 생긴 건지 저 실제로 처음 봐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죠. 요새 마트 가서 달걀을 산다고 해서 저렇게 달걀이 포장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달걀을 저렇게 10개씩 해서 볏짚으로 직접 포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밑에가 푹신하게 볏짚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 달걀을 한 칸씩 놓은 건데 과거에는 굉장히 그 닭을 키우는데 달걀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귀한 식품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어른들만 드실 수 있는 여자들이나 아이들에게까지는 오지 않는 그런 건데 굉장히 귀했던 식품이어서 10개씩을 묶어서 시장에 팔거나 또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어떤
손님으로서 다른 집에 갈 때 선물로 저거를 갖다 주면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친환경적인, 지금 같으면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포장 용기들이 있지만 저렇게 해서 볏짚으로 해서 이제 다 쓰고 나면은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 굉장히 친환경적인 포장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재료의 특징을 잘 살려낸 생활용품들은 평범함을 넘어선 예술성까지 보여주는데요. 선생님도 너무 아름답지만 제가 이걸 보자마자 그 시선이 뺏겨가지고 너무 예쁜데 볏짚 같지는 않고 이 물건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네, 역시 보시는 눈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 자, 보통은 저희가 이제 그런 약간 갈색의 광택이 없는 볏짚을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로 만들어진 거는 전부 보릿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릿집의 특징이 광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쁘게 염색을 해서 지금 장식을 하고 있는 이런 유물들을 전시를 해놨습니다.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 자, 첫 번째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베개들이 쌓여 있거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베개는 지금은 이렇게 푹신푹신한 베개를 많이 생각을 하지만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 때 사용을 했던 그런 베개들인데, 자, 보통은 양반집에서는 이제 비단이나 이런 뭐 술을 놓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결혼을 할 때 이제 혼수를 해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단을 살 돈이 없겠죠. 그래서 자, 비단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예쁘게 알록달록 장식을 한 보릿집으로 장식을 한 베개나 베개 옆을 막는 걸 베개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베개모나 인두판 같은 거를 준비를 해갔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데 최적의 재료라는 지풀. 이 지풀을 어떻게 꼬아내느냐에 따라 문양이 달라지고 성김과 단단함까지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멍석하고 혹시 거적하고 차이점을 조금 알고 계실까요? 거적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거적 엽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네. 약간 거적 엽기가 생김새가 약간 우리 왜 김밥 할 때 그거랑 좀 비슷해요, 선생님. 그죠? 네. 아까 지금 입구 쪽에서 저희가 섬하고 가만히를 이렇게 짜임을 비교를 했었을 때처럼 섬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이 거적 엽기를 한 거를 반으로 접어서 묶으면은 이게 섬이 되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은 띠 사이가 이렇게 간격이 넓어서 굉장히 엮기도 쉽고 이제 막 쓸 수 있는 건데, 이제 거적에 대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를 해보자면, 혹시 사극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저 좋아하죠. 네네. 그런 사극때 보면은 항상 석고대죄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지금 멍석 같은 경우에는 시술 날줄이 있어서 굉장히 손으로 촘촘하게 엮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거적을 보시면은 띠를 이렇게 쭉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끈으로 양쪽만 이렇게 대충 묶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적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공간이 떨어져 있어서 약간 푹신푹신해요. 자, 그러면 석고대죄 할 때는 이게 하루에 끝날지 뭐 일주일이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래 버텨야 되는데 멍석을 깔아놓고 앉아서 무릎 꿇고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무릎이 엄청 깨지겠죠? 네, 그래서 용서를 받기 전에 이제 무릎이 너무 아파서 쓰러질 수 있는. 자, 그래서 원래 석고대죄라고 하면은 그 고자가 이제 거적을 깔아놓고 그래서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죄를 용서를 빌긴 하지만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조금은 다리가 덜 아프도록 하는 게 맞는데, 드라마를 자세히 이렇게 장면들을 관찰을 해보시면 거적으로 실제로 깔아놓는 드라마가 많이 저는 못 봤거든요. 보통은 돗자리를 깔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요즘 많이 보는 이렇게 파란색 띠를 둘러놓은 돗자리가 굉장히 등장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쓰면은 안 되는 게 많은 거죠. 앞으로 그 드라마 보실 때 사극에서 그런 장면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장시계, 신발, 옷까지? 세상에, 이쯤 되면 지풀로 못 만드는 게 정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비도 주룩주룩, 내 마음도 주룩주룩. 선생님, 비도 오는데 저 이거 한 번만 입어보면 안 될까요?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 입었던 옷이죠. 그래서 우장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글로 얘기했을 때는 도롱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재료는 뭐 볏짚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띠라고 하는 풀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제 이런 비가 왔을 때
도롱이를 걸치고 저렇게 삿갓을 쓰고 이제 밭이나 논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옷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마네킹에다가 입혀놨더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마네킹처럼 아무것도 안 입고 이 도롱이만 입냐고 물어본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로는 속에 그 하얀 한복을 입고 위에다가 걸쳐 입는 옷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풀 방향이 아래로 막 엮여 있기 때문에 겉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예쁘진 않잖아요, 사실 보았을 때. 자, 그런데 우리 조상들의 솜씨가 어떠냐면, 겉쪽은 기능성을 최대한 살려서 이렇게 풀을 아래쪽으로 엮었는데 안쪽을 잠깐 그 비밀을 보여드릴게요. 네. 자, 안쪽을 이거 아무나 보여드리는 거 아닌데 진짜요? 특별히 특별히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좀 저만 보내요. 또. 네네. 자, 하나, 둘, 셋, 짠. 오! 열어볼까요? 따라따따. 오, 대박이다. 네, 겉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네. 이거는 이제 제주도에서 입었던 도롱이라고 하는데, 자, 겉쪽은 이제 기능성을 살린 거, 그다음에 안쪽은 최대한 이렇게 마무리가 안쪽엔 보이지 않는데도 이렇게 매듭을 예쁘게 해서 장식을 했는데, 이제 이 도롱이를 입은 이유가 안에 입은 옷을 젖지 않도록 빨리 물이 빠지는 게 제일 중요한 기능인데, 자, 이걸 밖으로 입게 되면 이 매듭마다 물이 고여서 안쪽에 옷이 젖게 되겠죠. 그래서 예쁘지만 잠시 안쪽으로 양보를 하고 최대한의 기능을 살린 바깥쪽으로 입는 게 도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1전시실에서는 생활 전반에 걸쳐 사용된 지풀 용품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별도로 마련된 전시 코너에서는 테마별 지풀 용품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공간에 왔어요. 네. 이곳은 또 느낌이 달라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자, 이제 어린 친구들도 아마 책이나 교과서 같은 데서 많이 봤음직한, 그러니까 많이 쓰였던 이런 생활용품들을 따로 모아놨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퀴즈를 내자면 네. 지금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이죠. 네. 아니, 비 올 때 입는 뭐 도롱이도 받고 다양한 용품들을 봤는데요. 그 여름에 지금 너무 덥잖아요. 그쵸. 선풍기, 에어컨 나오기 전 시절에는 부채를 쓰셨을 것 같은데 네네. 부채는 없나요? 잘 찾아보시면 저 밑에 보시면은 두 개가 보이시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부들 부채라고 하는 걸 잠깐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지금 보통 우리가 부채라고 하면은 어떤 부채를 많이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대나무를 엮어서 이렇게 쫙 폈다가 오므렸다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양반들이 많이 썼던 그런 부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보이는 부들 부채는 일반 서민들이, 백성들이 많이 사용을 했던 거라서, 부들이라고 하는 게 그냥 냇가나 이런 강가에서 그냥 자라고 있는 식물이니까 그냥 잘라다가 말려가지고 이렇게 부채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일단 만들 수 있는 재료가 흔하고 값싸게 구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거를 부들부채라는 명칭이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팔덕선이라고 하는, 네, 그래서 한자로 풀이를 그대로 하자면 덕이 있는데 8가지의 이로운 덕이 있는 부채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더우니까 바람을 일으키는 거 하나, 그다음에 밤에 이렇게 모기불 같은 거 펴놓고 모기 쫓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까 우리 삿갓 보셨지만 햇빛을 막아주기 위해서 들고 다닐 때 햇빛을 가리거나, 아니면은 아궁이에서 불 피울 때 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깔고 앉을 때 방석처럼 푹신하거든요. 저게 깔고 앉거나, 아니면 뭐 음식을 덮어놓거나, 그래서 굉장히 생활 속에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이름은 팔덕선이지만 실제로는 8가지보다 더 많이 좋은 점들이 많았던 부채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저희는 이제 흔히 그냥 풀, 뭐 집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실생활에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제2전시실로 들어서면 또 다른 분위기의 용품들을 볼 수 있는데요. 생활 풍습까지 살펴볼 수 있어 이번 전시실도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제가 궁금한 걸 발견했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뭔지 맞춰보세요. 이게 뭘까요? 새로 나온 춤인가요? 탈을 쓰면 이렇게 막 흔들잖아요. 보니까 탈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와, 이게 되게 재밌기도 하고 표정이 막 무서운 것도 있고 아마 그 쓰임과 용도가 다를 것 같은데 말씀 좀 해주시죠.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네, 이제 예전에는 그런 농부들이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 마을 공동체 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농사가 끝냈거나 아니면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놀이를 하거나 뭐 농사를 기원을 하거나, 이제 아니면은 그 당시에 양반 광대놀이라고 해서 양반들을 좀 풍자하면서 디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탈놀이를 많이 했었는데, 재료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게 비싸거나 막 구하기 힘든 재료가 아니라 집에서 굴러다니던 소쿠리, 뭐 집에서 쓰다가 낡아서 못 쓰게 된 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만들어진 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선생님, 이 중에 제가 조금 신기한 게 있는데 눈이
보통 우린 2개잖아요. 네. 근데 4개가 있는 탈이 있어요. 네. 이건 뭐예요? 자, 지금 다른 탈들은 뭐 동물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양을 이제 빗대어서 만든 건데, 저기 보시는 방상시 탈 같은 경우에는 눈이 4개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 탈은 특별히 장례식 때 사용을 하는 탈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상여라고 해서 지하 저승으로 가는 길을 굉장히 화려하게 할 수 있도록 종이꽃이나 인형들로 굉장히 치장을 많이 한 이제 그런 거를 사람들이 메고, 드라마에서 아마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행렬처럼 길게 깃발을 들고 이제 그런 무덤을 만드는 장소까지를 걸어가게 되는데, 그 행렬에 제일 앞장서서 방상시타를 쓴 다음에 손에 창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눈이 4개인 이유는 뭐냐면 각각의 눈이 동서남북을 의미를 해요. 자, 이게 죽은 사람을 이제 좋은 곳으로 가도록 이렇게 묻으러 가는 건데, 잡귀들이 와서 이 영혼을 데려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동서남북 사방에서 잡귀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감시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창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그 땅을 파서 거기다 관을 넣기 전에 사방을 창으로 찔러서 잡귀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 이제 장례가 끝나면 저 탈은 태우게 되는 거죠. 조상들의 지혜와 놀라운 기술력, 예술성까지 한꺼번에 듬뿍 맛볼 수 있는 종로의 생활사 박물관입니다.